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14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기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이 어느 배경, 어느 환경에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 천간, 10개의 천간 있죠.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6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기를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된다라고 해서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토라고 하는 것 바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는 양토가 아니라 음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토는 토의 기운, 즉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될 것이고, 어저께 무라고 공부했던 거 무토라고 하는 것 같은 토이면서 똑같이 이것도 토의 기운, 흙의 기운이면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아니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그 기운이라든가 그 성향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기운은 마치 남성과 같이 기골이 장대하면서 튼튼하고, 그러한 큰 개념의 토라고 하는 개념이죠. 큰 개념의 토라고, 큰 흙, 그죠? 큰 개념의 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죠. 크고 작은 게 있으면 큰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이 음이 되는 것이죠. 넓다와 좁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때, 넓은 것은 뭐가 된다? 넓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좁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죠. 깊다와 얕다의 개념이 있을 때 깊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낮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죠. 밝음과 어두움이 있을 때 밝음은 양이 되는 것이고, 어두움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도 같은 토라 하더라도 음토, 기토로 나눴을 때 큰 토는 무토인 양토가 된다 해서 고항토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작은 토라고 해서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전원토 내지는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 담장토, 쉽게 말하면 텃밭 같은 개념, 작은 과수원의 같은 개념이고, 논밭의 개념도 이렇게 해당이 되죠. 선생님, 우리 동네 논밭 크던데요? 여러분, 그냥 논밭, 우리 동네에 있는 논밭 있잖아요. 그 정도는 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토의 논밭 개념은 그냥 그 정도 작은 개념이고, 여기서 무토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무토가 고항토로서 큰 산과 같다 내지 넓은 평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논밭의 개념이 아니라 만주 벌판이라든가 시베리아 벌판 같은 그러한 굉장히 넓은 개념, 한반도의 몇 배, 몇십 배 되는 그러한 넓은 땅의 개념을 갖다가 광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논밭과 무토의 광야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땐 당연히 이 작은 논밭, 과수원은 기토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광야, 큰 산과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됩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도 여기서 자라고요.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되면 여기서 동물도 여기서 기들여서 살죠. 새도 여기서 살게 되고요. 사람도 이런 데에서 살게 되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은폐엄폐할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동물들이 이렇게 살게 되죠. 왜냐하면 적이라든가 아니면 나를 먹는 어떤 천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일단은 나를 숨길 수 있는 그런 동굴이라든가 아니면 숲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숲에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죠. 또 넓은 벌판에 있게 되면 새라든가 어떤 사자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목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표적이 돼서 장수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에 그냥 벌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요. 큰 숲을 이루어서 모든 동물, 식물, 사람, 미생물 까지 해서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같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무토든 기토든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 숲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토가 숲을 이룬다는 것은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나무는 감목도 있을 수가 있고 을목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산에 가게 되면 큰 소나무라든가 큰
전나무 같은 것은 간목으로 보는 것이고, 을목은 뭘로 본다? 을목은 작은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보는데, 쉽게 말해서 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도 필요하고 물론 을목도 필요하지만, 을목은 잡초로 보는 것이고 간목은 잘 조림된 큰 나무로 보기 때문에, 특히나 무토 같은 경우는 을목을 쓰지 않고 간목을 씁니다. 그래서 곡직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곡직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곡직격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굽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곡은 을목을 뜻하는 거죠.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잘 휘어지고, 직이라고 하는 것은 곧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곧은 것은 간목을 뜻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휘지 않고 위로 곧게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이든 간에, 음토인 기토이든 간에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척박해서는 안 되겠죠. 척박하지 않고 항상 윤택한 그런 토가 되어 있어야지만 토로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얼면 안 되죠. 그래서 화가 있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이 마르면 안 됩니다. 마르면 사막이 되겠죠. 계속 물이 있어줘야 된다. 물론 이제 정화,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토가 좋아하는 것은 화 중에서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하는 것이고, 수 중에서는 음수인 개수를 이렇게 좋아하고요. 특히나 간목 같은 경우에,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이렇게 있어서 큰 숲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면 좋은 여건이 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기토도 병화하고 개수 가지고 배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요. 이거는 기토하고 무토하고 공통된 개념인데, 무토는 작은 땅이 아니고 큰 고황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별도로 취용한다.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간목을 별도로 취용하지 않고요. 그냥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라든가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로 간목을 취용하지는 않지만은, 기토가 별도로 간목을 취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묘월의 간목 같은 경우, 내지는 무토, 토가 왕한 경우에는 간목을 취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토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병화 개수가 사시사철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월은 일단 계절로는 동절이 되겠죠. 동절은 겨울을 뜻하는 것이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해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그런 계절이 되고, 또 음기가 가장 강하면서 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죠? 수가 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가 제왕지가 되면서 수왕절이 되죠.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도 수가 왕하고요. 자월도 같이 수가 왕한 계절인데, 해월은 임간지, 지금 자월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해자월이 수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 되겠고, 다른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다른 계절에 비해서, 왜냐하면 임묘진은 봄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기 때문에 수가 왕해도 얼지 않습니다. 단 해자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기온 자체가 영하권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가 많으면 물이 많은 게 아니라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없습니다. 물은 흘러야지만 나무도 그 물을 빨아들여서 먹을 수가 있겠고요. 하다못해 동물도 얼어있는 얼음을 핥아먹는 동물도 있겠지만은, 물은 얼지 않아야지만 동물도 식물도 그 물을 쓸 수가 있는데, 해자축월의 동절에는 어떻다? 물이 얼어서 용도가 없다. 항상 저 물이 용도가 있으려면은 저 물이 얼지 않도록 해야 되죠. 물이 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 자체가 영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당연히 온기가 있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고 따뜻해질 수 있다.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한 계절이,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절이 당연히 해자축이겠죠. 물론 신유술 가을 같은 경우에도 금수가 많아질 때 화가 필요하고요. 하다못해 여름에도, 4월, 2월에도 삼복생한이라고 해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물이 얼진 않지만은 한기가 생기기 때문에, 여름에도 비 많이 오면은 보일러 돌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겨울에는 무조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물이 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화가 필요하다. 선생님, 요즘 영하로 떨어져서 그렇지 우리나라가요, 요즘은 영하로도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화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은,
그거는 좀 명리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여기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겨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라고 하는 별이 태양 주변을 돌 때 태양의 어느 위치권에 갔을 때 수가 왕하고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비유를 하자면 한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극이라든가 북극 같은 경우 온도가 영하 4, 5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개념을 갖다 말하는 것이지, 한반도의 아열대성 기후로 바뀐 한반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체 지구가 온난화되기 때문에 명리학을 새롭게 패러다임에 맞춰서 또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아열대성이 된다고 해서 목화 토금수의 개념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그 방법대로 그냥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남극 북극은 사주 명리를 달리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도 지방은 사주 명리를 달리 봐야 되고요. 호주도 달리 봐야 되고, 중국, 한국, 일본 각각 명리학에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다 통틀어서 지구별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볼 때는 그냥 똑같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자 주간은 동절이기 때문에 자, 화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해자 주간을 생각할 때는 그냥 한반도 서울의 기후를 생각하지 말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자 주간은 뜨거운 매우 혹독한 한기가 있는 시절이고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사후멸은 매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시절인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해자축은 마치 남극대륙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후멸은 마치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적도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미국 같은 데 옐로우스톤 같은 데는 기본 온도가 뭐 6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하고, 물이 없어서 차가 가다가 중간에 퍼져버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연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월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해자축월에 필요한 거는 화가 없는 사주, 어떤 일간이든 간에 해자축월에 화가 한 점도 없다, 그거는 좋은 사주다, 안 좋은 사주다.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죠. 특히 어떤 측면에서 한열의 개념에서 한난조습의 개념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이기 때문에 해자축월에 화가 없다, 내지는 사오미열에 수가 없다, 이거는 모두 좋은 명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월의 핵심은 화에 있다. 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계절인데, 기토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자월이 되면 어떤 계절? 해월에 토는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에는 태지가 되기 때문에 무토든 기토든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 이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신약한 사주에 수가 응하죠. 그 수가 어떻게 됩니까? 얼어있기 때문에 수만 얼는 게 아니죠. 수가 얼면은 다 땅도 얼게 되고요. 만약에 나무라든가 풀이 있게 되면 그 나무라든가 풀도 같이 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돼야 되는 것인데, 자월에 수가 많아서 내지는 기온이 하강을 해서 얼게 되면 그 언 땅에다가 뭐 딸기를 심은들 아니면 깻잎을 심은들 자라지 않는다. 어떻게 하우스라도 만들어서, 비닐하우스라도 만들어 가지고 땅을 녹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연탄 난로라도 이렇게 피워 가지고 기후를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겨울에도 월동 채소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땐 땅도 얼고 물도 오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특히 병화가 있어 주어서 기토를 갖다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도 녹여 주어야지만 기토로서의 용도가 발생할 수 있다. 병화가 한 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천간으로 2개, 지지로 1개, 한 3점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충분한 조우가 된다. 어떤 분들은 사주 가르치는 분들이 자월에 병화 하나 있으니까 조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월에 병화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못해도 3점, 천간으로 병화, 천간으로 병화, 이거 아니라 천간으로 2개, 지지로 1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병정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한 점씩 있는데, 지지로 예를 들어서 오화가 하나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천간 지지로 이렇게 3점 정도 있으면은 그거는 좀 조우가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병호 이렇게 있다, 병화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병호 있다, 이 정도도 조금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병호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간지로 겨울에는
화가 어떻다? 한 3점, 천간 지지로 한 3점 정도 있는 것이 충분하다. 그래서 기토가 자월에 들어서 병화를 봤을 때는 반드시 지지로 병화가 뭐가 있어야 된다? 인사, 오 등에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지지를 4와 5와 같이 있어도 좋겠고요. 기사에 뭐 병호가 각격 토, 무진, 기사, 경호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가 병화가 반드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월이기 때문에 뭐가 존신이 된다? 반드시 병화가 용신이 되는 거고요.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 있지만 병화와 정화의 차이는 어떻다? 엄청난 차이가 있고 병화든 정화든 천간에서 얻었을 때는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 천간으로 병정화가 없을 때는 지지로라도 인사오가 있어주면은 용도는 있겠지만은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출한 것에 비해서 지지로만 있는 인사오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지로 인목 4와 5화 등이 있을 때는 대운에서 병정화가 투출되는 대운을 오게 되면은 그 사주는 그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게 되면,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어떤 틀을 구성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기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는 무토와 양토였지만 오늘 기토는 음토가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 중에서도 원래 체는 몸은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수 이렇게 되죠. 대 음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일간은 토는 토국수하는데 일간이 토가 되겠고 월령은 수가 되는 것이니까 일간이 극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 아극자, 재성. 극하자,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지만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고, 재성도 정제라고 하는 개념과 편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양대 음대 양이 됐을 때는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대 이렇게, 아니면 양대 양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편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음대 음의 관계가 되니까 편제 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재성인 수가 왕한 반면 일간 자체가 약하죠. 아무리 토가 수를 극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게 되면 제다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제다신약은 다시 말로 신약 제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다신약이 됐든 신약 제왕이 됐든 재성이 왕한 것이 왕해서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다신약은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 또 해자축월의 자수 해수는 기토 입장에서 수가 재성이 되는 것이고 물이 재성이 되는데, 해자축월은 그 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 결빙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 물을 내가 쓰기 위해서는 녹여 해동해야지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자월은 엄동 설 한의 시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도 따뜻해야지만 물도 녹고 기토도 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화가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화도 양화인 병화라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매우 일간이 약한 중에 연지에서 축토라고 하는 비견을 받죠. 기토가 축의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축이 옆에서 월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자축이 어떻게 된다? 월령이 자월이기 때문에 자축, 이때는 토로 보지 않고 앞에서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중요한 건 유금을 이렇게 봤죠. 이거는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유축, 준합, 삼합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자수가 아니라 오화였다라고 하면 준삼합으로 보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준삼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더해서 준삼합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월간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연간에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자월이라 하더라도 금의 세력, 즉 기토 입장에서 금 식신 내진 상관인데 식상의 세력이 굉장히 많고요. 이 식상은 결국은 약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서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고요, 식상인 금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죠. 내가 간신히 뿌리를 뒀던 비견이라고 하는 것도 자축합 수가 돼서 나를 도와줄 것 같았는데 얘가 뭐예요? 결국은 앞에서 수가 되다 보니까 이 비견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사주가 친구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친구가 뭐예요? 오히려 나를
더 춥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당연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은 매우 약한 반면 식재가 왕해서 일간이 얼어버렸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반드시 화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된다. 화가 없는 해자 추월의 사주는 어떠한 사주든 간에 윤합격이 되지 않는 한은 좋은 사주가 될 수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습니다. 화를 볼 수 있는 생시, 병인, 정묘시가 있겠고요. 기사, 경호시가 있을 수 있겠고, 갑술시는 요거 술중 정화는 저는 취급하지 않고요. 신미시, 미중 정화도 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다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갑술시 딱 잡아놓고 나서 술중 정화 하나 가지고 뭘 한다? 조구도 하고 충분하게 해동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자축월의 화는 간지로 3점 정도 있어야지만 충분한 해동이 된 걸로 보는 것이고 이렇게 미중정화, 술중정화는 그냥 라이트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생시는 당연히 병인시가 됩니다.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인목하고 뭐 충이 되는 일은 없겠고요. 뭐 천간에 있는 경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인의 뿌리를 뜬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화가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 또 병화는 기토를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화는 자월의 한기를 녹여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선생님, 천간에 있는 경신금이 지지에 있는 인목을 파하지 않습니까? 천간은 천간끼리 생격제를 하는 것이고요. 지지는 지지끼리 형충회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경신금이 시지에 있는 인목을 갖다가 극해서 없애버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묘시 이렇게 됐을 때 정화가 투출되어 있지만 이거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생시에 비하면 정묘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사시가 됐을 때 사유합금이 됩니다. 사유축까지 볼 수가 있겠죠. 유사축 이렇게 해서 사유축에서 금국이 되면 이 금이 굉장히 왕해지게 되고, 비견인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토 또한 약하죠. 사중병화가 좀 득세를 해야 되는데 사유합함으로 인해서 사중병화가 많이 묶여버렸기 때문에 기토를 생겨주고 조우하는 역할은 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생시가 나쁘냐? 아니죠. 갑자, 을적시, 임신, 계유시, 을해시에 비하면 차라리 기사시가 그래도 불시라도 갖고 있으니까 월등히 좋은 것이지, 뭐 을해시, 예를 들어서 갑자시 이런 생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어떤 생시가 안 된다? 임신, 계유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거는 자, 자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고, 기토가 여기에 간신히 하나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화도 한 점도 없죠. 이거는 사수동률돼서 기토가 큰 물에 의해서 범람해서 쓸려 내려간 그런 형국, 계유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주까지만 놓고 봐도 화가 한 점도 없고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화를 봐야 되는 생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병인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경호시 정도, 이렇게 기사시도 나쁘진 않지만은 다른 생시에 비해서 기사시도 나쁘지 않지만 사유회금에서 요거는 조금 사유축 회금하고 금이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요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경호시가 되게 되면은 선생님 이거 좌우충 되지 않습니까? 이 자수하고 이 오화하고 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건 자축합을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좌우충 되지 않고 또 원격되어 있으면은 충할라고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되지 않는다. 이건 좀 간단히 아까 말했던 예를 들면 경술시라든가 뭐 신미시 같은 경우는 라이트 한 점 정도 가지고 있다 정도 생각하면, 경호시 같은 경우는 라이트뿐만 아니라 장작을 가지고 불을 어느 정도 지펴 놓은 것으로 보지만은 이 오화 하나 가지고는 어떻다? 조화기가 매우 부족하다, 엄청 부족하다. 우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있는 생시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인시가 됐다 해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겨울에는 화가 한 3점 정도, 간지로 3점 정도 있어야지만 충분하게 해동되었다라고 보는데, 병인시는 병화하고 인중 병화밖에 없죠. 그럼 2개 있는 걸로 보게 되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생시, 어떤 거는 우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조금 목화운을 만나는 게 매우 늦고요. 여자가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대우는 지지를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목화운을 보는 거가 빠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운을 또 10년 대운을 5년씩 잘라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잘라서 봐야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저는 잘라서 보지 않고요. 대운, 세운, 월운, 일운 모두 통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을 또 일요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월요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월요일 날을 한 주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한 주의 시작 희망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